네, 안녕하십니까. 김 박사의 참여 이야기. 오늘은 흑선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올해는 흑선병이 안 나오나 했는데 이미 몇몇 농가가 흑선병이 나왔고 그 병증을 봤기 때문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흑선병은 잎, 줄기, 과일 다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서 녹균병은 이제 잎에만 나타나지 않습니까? 그죠? 이건 다 나타나요. 다 나타나기 때문에 무섭다. 또 이 과실에 나타나면 과실의 상품수는 아예 없애버립니다. 열과라도 못 팔 정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흑선병은 오기 전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. 이래 보시면 됩니다. 이래 보시면 되고, 흑선병은 발병 나타나는 게 좋은다습입니다. 이거는 녹균병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좋은다습이 나타나는 이 말은 차면 어차피 다습한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 줘야 됩니다.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다습한 조건인데 저온을 만들면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우리가 육묘상에 요즘 고온장애가 많지 않습니까? 그죠? 고온장애가 많다 보니까 환기가 이루어지게 되고, 환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온이 됩니다. 또는 앞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터널 안의 온도와 터널 밖의 온도 차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차이에서 여기는 낮은데 여기는 높다. 근데 이게 이제 터널 하우스 전체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터널을 벗겨버리면 이 터널 안에 있는 작물체는 저온을 받지 않습니까? 그죠? 이러면서 흑선병도 나타나거든요. 육묘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죠? 그래서 흑선병은 잎, 줄기, 과실에서 다 나타나고 육묘상에서도 나타나고 정식 후도 나타나고 다 나타납니다.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방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,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흑선병은 관리를 두 군데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육묘상에 관리하고 정식 후에 관리로 나누시는 게 좋습니다. 육묘상에서의 관리는 이 무조건 그냥 그 온도 관리입니다. 온도 관리. 온도 관리를 통해서 예방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. 그 다음에 뭐 오티바라든지 이런 약재들, 침달성 있는 약재들을 3분의 1 양량만 사용해 주셔가지고 그냥 한 번씩 뿌려 주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육묘상에서는 온도 관리만 해도 특별한 병이 안 나타나는데 환기를 우리가 시키다 보면 병이 나타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어떤 좋은 약재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도 온도 관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다. 이래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그래 보시면 되고. 그럼 정식 후는 어떻게? 정식 후는 이 흑선병이라 하는 경우는 비산하고 전염이 빠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증을 굳혀주는, 빨리 병증의 이동을 막아주는 이런 약재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육묘상에서 흑선병의 병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알아야 농가분들이 흑선병이 왔구나. 그래서 약을 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육묘상에서 나타난 줄기에 찍힌 병증입니다.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. 보통 이렇게 점처럼 찍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요. 보통 우리가 잎을 보지 줄기를 잘 보진 않습니까? 그래서 육묘상에 흑선병이 왔는지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걸 놓치고 정식을 해버리니까 정식 후에 이제 이게 발병이 진행이 되어서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요건 잎에 나타난 점, 잎에도 이렇게 점처럼 나오다가 이렇게 병반이 커지게 형성됩니다. 잎에 나오면 농가분들이 좀 더 빨리 찾아내는데 줄기에는 잘 보시기가 힘든 것 같더라. 그래서 줄기도 면밀히 좀 관찰해 주십사. 그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러면 여기 이제 정식했을 때에 진행되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볼 땐 육묘상에서 걸렸던 것들입니다. 육묘상에 걸려가지고 봄밭에 옮겨서 진행이 됐는 거예요. 결국은 작은 어떤 병증의 부분이 점점 커졌는 거지 않습니까? 그죠? 커졌는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죠? 정식하고 나서 걸려가지고 과실 딸 때까지 요 밑에 부분이 안 보이다가 수확하기 위해서 참외를 이제 세워놓으니까 이제 보이는 거예요. 그죠? 또는 수확하려고 딱 뜯기면은 밑에 땅에 붙었는 지저분이 안 보이던 부분에서는 또 병증 걸렸는 게 진행이 됐어야 되는 거죠. 이게 보통 한 20일 넘었는 겁니다. 이런 병증 같으면. 보통 이렇게 시작해서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흑선병은 일단은 병증이 걸리면 이 병증에서 포자가 발생이 됩니다. 이 포자가 분출이 되면 우리가 약재를 살포한다든지 순지르기를 한다든지 환기가 되는 공기의 이동, 그러니까 이제 뭐 환기에 의한 공기의 이동에 의해서 이게 얘들이 번져나갑니다. 전염이 되거든요. 이 전염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. 엄청 빨라. 그래서 그 육묘상에서는 특별히 약재를 사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? 그죠? 힘들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고, 뭐 이게 온도 관리 하다가 와붙으면은 약재를 치십시오. 약재를 치시는데 3분의 1 약재로 해서 너무 잘 듣게 골고루 칠 수는 없습니다. 그렇게 쳐버리면 또 육묘가 장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예방만 하고 나간다 생각하고 많이 심한 거는 버리시고, 그렇게 해서
정식을 하시고요. 정식을 하셨다 치시면 침투성 있는 약재로 해서 정량을 태우시고, 이 정량을 태우는 물 한 마를 하우스 2동 이상 사용하신다 생각하셔야 됩니다. 약을 정량을 태우란 말은 정상적인 약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란 말이고, 그 약 효과가 정상적으로 나타날 만큼의 양량을 태운 약을 2동 이상 처리하라는 거는 한 군데 너무 장애가 일어날 쪽으로 많이 치지 마시고 골고루 살포하라 이 말입니다. 그죠? 그래서 정식 후에는 흑선병이 발병되면 최소 3회 이상 약제를 살포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. 그죠? 그 어떻게? 골고루. 그죠?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약제를 사용하느냐? 그럼 이제 약제는 무수히 많습니다. 약제가 무수히 많은데 이거 골라드리기도 사실 힘든 부분이 있지만은 그냥 한번 골라드리면, 이 구타임카는 약제하고 월계속하는 약제가 흑선병에는 잘 됐습니다. 얘들은 침투성 약제거든요. 이 월계수는 보통 흑선병과 흰가루, 구타임도 흰가루는 베이스로 무조건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흑선병이 듣거든요. 그러면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흑선병에 발병되는 요인은 저온 다습이지 않습니까? 그죠? 이 저온 다습인 조건에 나타나는 병들이 뭐가 있냐면 흑선병도 있고요, 노균도 있고, 덩굴 마른병 망고도 있고, 균핵도 있습니다. 그럼 이 전체적으로 다 들을 수 있는 약재들이 들어가면 좋거든요. 근데 노균은 좀 빠집니다. 사실은 노균은 노균 전문 약재가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. 그러면 흑성, 덩굴 마른병, 균핵병 다 듣는 약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리고 침투성이고, 침투성이라면 빨리 침투가 된다는 얘기죠. 빨리 침투가 되어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? 빨리 상처를, 포자를 비산되는 것을 막아줘야 됩니다. 포자 비산을 막아주는 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. 이런 약들은 몇 회 이상? 3회 이상. 어떻게? 골고루. 이 골고루는 어떻게 합니까? 정량을 태우시고, 정량을 태웠는 물 한 마를 하우스 2동 이상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돼요.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흑선병이 걸렸더라도 어느 정도는 많이 예방이 된다. 그래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흑선병이 내 밭에 한번 보였다 치시면 꾸준히 약제를 살포하셔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해하시겠죠? 그죠? 그래서 오늘 흑선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. 흑선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.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,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고온이 지속되면서 환기량이 많아지니까 흑선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많아지거든요. 이 날씨가 계속 지속된다면 틀림없이 노균병도 많이 발생된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. 그죠? 그래서 하여튼 그때 어떤 병이라든지 이런 게 관찰이 되면 저희가 영상을 찍고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셔가지고 농사 지으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